건강의학 분야 1위 과학수의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거지 같은 실현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또 얼마 전에 헤어진 청춘들에게 또 멋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지훈 작가님 멋진 강의 보여주시죠. 오늘은 이렇게 하죠. 뭐 젊은 사람들도 이별을 하게 되고 이별을 하는데 그 내가 찬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나는 원하는데 그쪽에서 원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실현이죠. 실현당한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실현을 당하면 세상에서 나만 혼자 된 것 같고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죠. 잘 안 당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아야 갑이네. 역시 갑이네요. 또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실 수는 없고요. 네, 두 번째는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보고 싶어서 우리 헤어졌는데 구차하게 전화를 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그 집 앞에 가서 그냥 서 있거나 그 사람을 느끼려고 뭐 도서관 앞에 서 있거나 회사 앞에 서 있게 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요. 바로 실현당한 후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생각 감옥 속에 갇히게 돼요.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그렇죠. 생각 감옥. 자, 어떤 행동을 해도 그 더러운 생각 감옥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생각 감옥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요. 진짜 감옥보다 더 엄청나게 구속시켜요. 그래서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요. 돈을 벌어도 즐겁지 않고요. 잠을 자도 편안하지가 않게 돼요. 제가 한 15년 전에요. 15년 전에, 정신지체를 가진, 네. 센터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 1년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뭐 그분들, 머리도 감겨주고, 뭐, 옆에서 보조를 하는 일을 한 1년간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분들은 지금 이렇게 보조를 받고 있고 뭘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 하시거든요. 장기 기억이 쉽게 이게 손상이 되더라고요. 야, 그러면 오늘 이 실현이라는 것을 준비하면서 야, 이 실현을 당한 사람도요. 내 머릿속이 정신지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창의적인 생각이나 모든 예술적인 감각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그럼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시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내가 실현을 당한 연인들한테 혹은 뭐 오래된 연인들한테 내가 물어봐요. 실현 당한 사람들한테 다시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면 머리를 긁적긁적거려요. 한참 생각하다가. 잘 모르겠다는 건가요?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가 남은 거죠, 마음속에. 나 이외에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나 이외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 그리고 나 이외에 다른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거는 사랑 아니거든요. 사랑 아닌데 그것이 가지고 싶다는 마음만 용수를 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이 고통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한 고통이거든요. 그러려면요. 미쳐야 돼요. 그런데요. 자꾸 이 선배나 이 이상한 주변의 매스컴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별의 실현의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애둘러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라라는 거 자꾸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 만나보세요. 그 전에 그 사람만 생각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둘러서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미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미친 짓이에요. 이 이별을 당했을 때, 그리고 실연을 당했을 때 이별의 상처가 없는 것처럼 쿨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당신의 마음만 찢어집니다. 애둘러서 아닌 척하면서 다른 사람 만나면서 건강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걸하지 마세요. 당신은 거지 아니고요. 더 초라하게 망가질 뿐입니다. 절대로 구걸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더 정념이 떨어져 도망갈 것입니다. 그럼 생각은 하지도 어떻게 마십시오.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방전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어차피 다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린 약간 미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새롭게 미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둘러서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그리고 상처 입지 않은 것처럼 쿨하게 행동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써 그 사람한테 구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마음에 재가 쌓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원론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누구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것이 존재할까요?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젊은 사람들의 연인 관계에서 누구를 사랑한다, 존재한다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이 영원히 지속될까요? 철우씨, 젊은 사람이니까 물어봅시다. 뭐 사랑하는 마음이야, 좋아하는 마음이야.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계속될까요?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영원히 간다는 게,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한다는 거에서도 처음 만났을 때 그 신선한 새로운 감정이 있고, 또 지나고 나서 사랑하는 감정이 또 다른 방법이 있고 표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영원히 뭐 다른 형태로 바뀔지언정 그 사랑하는 마음가짐은 계속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이라는 감각은 그냥 호르몬 분비 혹은 종족 번식 유지를 위한 지극히 본능적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물리적 사랑 아닌가요? 화학적 사랑이라고 보죠. 화학적 사랑인데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원래 사랑은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원래 사랑은 없어요. 뭐만 있을 거예요? 우정이나 프렌드십만 존재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프렌드십과 사랑을 애써 구분해 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는 나와 사랑하는 사이고 넌 내 친구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그건 없어요. 원래 뭐만 있어요? 친구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원래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호르몬 분비와 종족 번식 유지에 관한 것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지금 철우 씨가 지금 저한테 얘기했던 것, 영원한 사랑이 존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철우 씨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존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한 얘기는 바로 우정에 관한 이야기였거든요. 호르몬 분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자꾸만 애둘러서 사랑이라고 말하고, 그러면 우정이 금이 간다라는 것은요, 우정이 금이 가는, 순수한 프렌드십에 금이 가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관계에 관한 문제이고 사랑에 관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이별이 아니라 절교도 아니라 그 우정은 금이 갔을 때 다시 누군가가 두드리면 다시 치유될 수도 있지만, 사랑은 보세요. 내 본능이 파괴되기 때문에 마치 내 호르몬 분비가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내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한 지극히 본능 상태가 깨진다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불쾌한 거죠. 한번 보세요. 사랑을 호르몬 분비 내지는 종족 번식의 유지를 위한 나의 미쳐있는 상태라고 본다면 이것은 이별도 존재하지 않아요. 잠시 내 호르몬 분비가 극한에 달하였을 뿐. 근데 이 사랑을 호르몬 분비로 규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연인 사이가 아니라도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그 사랑이 호르몬 분비는 아니잖아요. 그게 한 작가님 말씀하신 우정과 프렌드십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실연의 고통을 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미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정은 미치는 건 아니거든요. 우정은 인격적인 관계, 지속적인 연장선이에요. 그렇지만 미쳐 있는 사랑은 호르몬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실연이라는 것은 내 호르몬 분비와 그의 호르몬 분비가 달라졌기 때문일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갖다가 이별이라고 규정할 수 있느냐? 그것도 인정 못하겠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사랑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래 인간에게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애둘러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멱살 잡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100%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는 수도 없이 많은데요. 최소한 사랑은 실현당하고 이별하는 그런 너저분한 것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실현이라는 이 단어 앞에 호르몬 분비에 미친 상태에서 벗어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한번 더 가보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디 사랑 때문에 좋아 죽겠다고 장기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10년이고 20년이고 좋아 죽겠다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만약 그래도 사랑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딱 하나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한쪽이 지독하게 참는 인내력의 인간인 경우 한 송이 장미로 피어날 거예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이 호르몬 분비의 이상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별이라고 명명하는 행위를 벗어나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실연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그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했는지에 관한 정의를 내리셔야 돼요. 제가 쓴 책 중에서 철우 씨가 감명 깊게 읽은 책 있잖아요. 네트로피. 네. 그 중간쯤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질서 정도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사랑하게 된다. 네, 나오죠. 그런 문구. 그렇죠. 그 무질서라는 것은 불안에서부터 증폭되는 작용이거든요. 그러면은 역으로 한번 봅시다. 내가 실연을 당했다라는 것은 불안과 무질서 상태에서 벗어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본능으로 가득 찬 넌 예쁘고 너는 멋있었어. 그리고 너의 뒷모습은 잊을 수가 없어. 그것이 열정적인 사랑이거든요. 열정적인 사랑의 끝남을 우리는 실연의 단계 혹은 이별의 단계라고 말을 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정상적인 내 뇌작용이고 질서 잡힌 내가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동했다라고 자꾸 치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별의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사랑한다면요. 이제 제발 사랑한다는 말을 끝까지 아끼십시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쉽게 내뱉는 것입니까? 그녀가 섹시해서 내뱉었어요? 그 사람의 차가 좋아서 내뱉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랑은 뭡니까? 내 입에서 내뱉으면 충동적으로 내뱉으면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이란 말을 아끼십시오. 충동적 구속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자, 몇 번 만났어요? 한 4번 만났어요. 그냥 4번, 5번 만나서 연인들끼리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그다음부터 충동적 구속이 생기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넌 내 거야. 나 위에 어떤 놈도 만나서는 안 돼. 그럼 충동적 구속 상태에 빠져요. 충동적 구속이라는 사랑은요. 우리 속에 우리를 갇히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연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동적인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떠한 염려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원래 사랑은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우정이 존재하고 희생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만약에 1대1 관계에서 사랑이 존재했다면 그것은 종족 번식이거나 호르몬 분비 이상이에요. 더 가겠습니다. 단지 자신의 호르몬 분비가 과다했을 뿐인데 실연에 당당해지는 것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당당해져야 돼요. 내가 무질서 상태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시련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별 앞에 섰을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원래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원래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별도 없습니다. 인정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사랑에 대해서 그런 거지 같은 희망을 품지 마십시오. 제가 말했던 거지 같은 희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겉으로 보여지는 그 매력적인 것에 대해서 당신이 품고 있는 환상이라는 것은 당신 자신이 무질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두 번째, 좀 더 성숙되자는 것입니다. 성숙되자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성숙된다는 것은 나를 보는 것이고 타인에 대한 절박한 희망과 기대를 버리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했을 때 생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힘들 것입니다. 이 고통을 누가 알아줄 것입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끝에서 당신은 당당하게 서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는 참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꺼내요. 왜냐하면 내가 그 거지 같은 시련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철학적 의미로만 풀어내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분명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이겨내야 돼요. 당신 가슴 속의 원망과 분노 때문에 자존감을 짓밟지 마십시오. 그거는 미친 짓입니다. 이제 진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시간 속에서 당신이 무질서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시 질서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안준 작가님과 거지 같은 시련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이라는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사실 이 사랑이란 개념이 한 작가님 말 듣고 나니까 더 복잡 미묘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까지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이라고 규정해놨던 단어들이 개념 전체가 흔들리다 보니까 야, 이거 사랑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 들고요. 두 번째는 또 한 작가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우정과 그런 것 때문에 프렌드십만 존재한다는 말 또한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이란 단어를 한 작가님 철학적으로 푸신 만큼 나도 철학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는 참 좋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까지 갈게요. 저는 스페라 박철은 모티비언이었습니다. 예,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의학 분야 1위 하이스 팟캐스트 모티브 브릿지 11월 6일 불금 인디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차마 팟캐스트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내일부터는 자존감 높은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청 안내는 게시판에 참조해 주시거나 모티브 브릿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모티브 브릿지를 검색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한지훈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작가님. 날씨 좋죠. 이제 멋진 날씨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겨울이 오겠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겨울이 오시기 전에 돗자리 들고 오늘 같은 날에 야외로 나가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과 더불어 집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팟캐스트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안지훈 작가님께서 기분 나쁜 피해 의식을 벗어나라. 오늘도 멋진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피해 의식은 내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죠. 그런데요, 이 피해 의식이라는 게 왜 이게 기분 나쁜 거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혹은 어떤 일에 집중을 하려고 할 때 불쑥불쑥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떠올라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가 떠오르죠. 그렇죠.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사람, 그 가해자가 생각난다는 거죠. 머릿속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머리를 이발하러 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그놈 생각이 나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서도 그놈 생각이 나고, 또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 인간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원망 때문에 소리를 지르기도 하죠. 미쳐버릴 것 같죠. 그러니까 고요하고 그런 시간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면서 내 피해 의식을 자극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요, 이 피해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둘러보면요, 상대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나는 피해 의식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가해자라고 느꼈던 사람이 지금 굉장히 안 풀리거나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면 나는 피해 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나한테 가해를 가했던,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혹은 정상적으로 나 없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피해 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피해자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한테 가서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물어보세요. 너 나한테 왜 그랬어? 나 너 때문에 하루에도 불쑥불쑥 화가 나고 널 원망하느라고 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그 나한테 피해를 줬던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뭘?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나도 피해자야. 너는 네 입장에서만 그렇지만 나도 피해자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피해자라고? 나도 피해자야. 나는 더 심해. 네가 그러면 나는 정신병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게 마음속에 피해의식이 있고요. 억울하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나의 일이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내가 지금 집중하지 못하고 기웃기웃거리면서 행복한 일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라니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억울한 느낌, 그리고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타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일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불쑥불쑥 머리에 과거에 나를 괴롭혔던 사건, 내가 창피했던 사건들이 이런 머리에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압박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내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인데요. 모두가 피해자이고요. 가해자가 없어요. 놀랍지 않아요? 맞아요. 가서 물어보세요. 가해자가 한 명도 없어요. 다 내가 피해자야. 다 피해자, 다 억울해. 그러면은 원망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머릿속에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어떻게 되죠? 원망을 하면 할수록 불쑥불쑥 원망의 대상은 더욱더 당신을 크게 억누를 것입니다. 당신의 건강은 악화될 것이고 당신은 힘들면 힘들수록 더 원망은 커지겠죠. 이게 원망의 악순환, 즉 피해의식이 골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일요일 저녁을 TV와 함께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네. 그렇다면 이런 피해의식이 내 가슴에 가득 차서 도저히 몸을 옴짝달싹 못하겠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3초 뒤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녀를 생각하라. 이건 제가 네트로피에도 쓴 문구인데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아프리카 소녀는 3초 뒤에 죽는 소녀가 있어요. 그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소녀. 아니면 질병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지만 죽음에 도달하는 소녀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겠죠. 네. 3초 뒤에
한 사람이 죽는데요. 우리가 1, 2, 3을 세는 순간에 원치 않는 생명 하나가 자기는 죽고 싶지 않지만 가난과 질병, 테러로 한 명씩 죽어간대요. 그렇다면 그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녀 앞에 가서 내 원망의 대상과 내가 피해자라고 그 소녀 앞에서 얼굴에 파리가 붙어 있는데도 파리를 뗄 수 없는 그 소녀 앞에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철우 씨? 이야기할 수 없죠. 자, 만약에 3초 뒤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녀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피해의식이라면 이야기하십시오. 그거는 분명하게 작은 종류의 피해의식은 아닐 것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큰 피해의식이라면 분노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작은 거라면, 그리고 그 소녀한테 말하기 창피하다면 그것은 머리에서 지우십시오. 물론 지우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지독하게도 그것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괴물처럼 따라오고 있다면 지금 당신이 재미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미를 인위적으로 추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그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차라리 책이라도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 무기력한 행동은 분명히 바른 행동 아니에요. 그렇죠. TV만 보고 스마트폰만 돌리는 것도 무기력한 증상이죠. 결과적으로 부러움의 대상만 만들어낼 것이고 가상현실만 만들어낼 것입니다. 벗어나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입니까? 분명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피해를 줬던 그 가해자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날도 아주 잘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당신의 속은 더 골병들 거예요.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에 멋진 사진 더 올라올걸요? 그럴 때마다 당신은 원망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마지막 메시지 던져드리겠습니다. 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 그 시간도 흘러갈 것이고 당신이 머리 깨지도록 그것을 잊고자 하는 그 시간도 흘러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허무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 허무한 인생에 허무라는 그 글자 위에 또 하나의 허무를 올려놓는 바보짓은 하지 맙시다. 인생이 허무하다면 그 허무 앞에 당당히 씁시다. 인정해 버립시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놓인 그 자리에서 머리가 두 쪽으로 사라질지언정 반드시 그 자리에서 정면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한 발 내디디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혀왔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안지훈 작가님과 기분 나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피의자는 아니에요. 모두 다 피해자고 모두 다 억울한 사람이에요. 각각 전부 다 사연을 가지고 피해자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피의자로 설정을 해놓고 그 사람에 의해서 항상 피해를 받았다고 느낀다면 결국 망가지는 거는 내 삶, 내 인생 전부라는 거 항상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피의자도 되지 말고 피해자도 되지 말고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는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 책을 읽은 독자가 네. 3초 뒤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녀하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잘 연상이 안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요. 자, 지구 반대편에 3초 뒤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녀는 선택해서 부모를 선택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선택했나요, 부모를? 그렇지 않죠. 운명의 장난일 뿐이죠. 맞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그 소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명의 장난일 뿐이지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운 좋게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죠. 운 좋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느낄 필요는 눈꼽만침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비인간적이죠.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3초 뒤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소년을 도울 수는 없어도 직접 도우러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최소한 그 소년한테 숭고한 마음을 가져야죠. 부끄럽지 최소한 않게 내 살아야죠. 정신세계, 그렇죠. 내 정신세계가 피해의식에 의해서 죽어간다면 이거는 운명의 장난으로 태어난 내 축복받은 인생에 대한 침뱉기죠.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까지 멋진 메시지 잘 들었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 누구한테, 그 소녀한테 부끄럽지 않게 우리는 정말 멋지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갈게요. 저는 스페로스페라 박철우 모티비언이었습니다. 네, 저는 작가 안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